2022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대기업의 경우 15% 변동, 기업에 대한 그 변동 주요 원인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11번째로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10번째 했던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저도 좀 집중력이 좀 흐트러져 가지고 좀 짧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시에 몰리는 식으로 그 공시가 돼 가지고 그 집중력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래도 좀 이젠 선별을 좀 해 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고요. 1.5 배속을 보시면 바랍니다. 왜 우리는 원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그 학습을 하고 그런 거를 사고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전국적으로는 우리가 그 합리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다. 저는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30% 영업 매출이나 뭐 이런 거에 관계없이 이런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 잠식 50% 이상 또는 매출액 50억 원 미만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도 공시를 해라. 주주 투자 보호를 위해서 이런 그 공시 요건들을 금감원에서 내고 있는 것 같은데 AKSND라는 데가 눈에 띄었습니다. 매출액이 2,473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9.1% 증가했어요. 근데 총 영업비용은 5.9%밖에 증가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전년도에 영업 손실이 감소했으니까 영업 손실 22.8%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실적 개선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그래서 3.2% 상승을 했어요. 이러면은 이제 그 영업 손실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그 좋은 신호인데, 긍정적인 신호인데, 문제는 법인세 전 이익이 360억으로 그러면은 한 150억, 170억 정도가 또 영업의 부분 쪽에서 영업 손실이 또 났다는 얘기거든요. 크게. 그래서 이 영업의 손실이 23.6% 났고, 당기순이익은 또 이게 나머지 법인세를 뺀 거니까 여기 법인세 전 이익까지가 아마 그 영업 활동과 영업의 활동의 그 결과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영업 부문까지는 작년에 괜찮았는데 영업의 부분에 이 기업이 더 문제가 있을 거로 봐요. 본업보다는 이런 경우 무언가 촉지를 잘못했다는 비유가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시가 되면은 이런 기업은 제 호기심을 발동을 좀 시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그 변동 요인을 쓴 것은 지속적인 코비드-19 영향으로 인하여 자본 잠식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뭐 제대로 이 성의 있게 그 답변한 내용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원가 회계 그 자본 회수율로 보면은 마이너스 105.4%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 잠식이 돼 있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검증하는 방식인데 지금 증감률이 이렇게 105.4%나 떨어졌다는 거, 자본 회수율이 그게 마이너스면은 결국은 자본 잠식이 이만큼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우진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221.5% 영업 흑자로 전환된 비율이 되겠습니다. 회사의 설명으로는 제품 및 상품 매출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 개선했다. 그러니까 이 회사도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설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봐서는 매출 증가율이 16.1%인데 총 영업비용 증가율이 10.8%뿐이 안 됐으니까 매출 원가가 적게 올랐다든지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도 적게 증가를 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설명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이거 제가 뭐 잘못 눌렀나요? 한성 기업으로 잘못 넘어왔네요. 네. GMB 코리아 그 자동차 부품 하는 회사 같아요. 오른쪽이 다 플러스로 나타났습니다. 매출 증가율 14.9%인데 총 영업비용이 14.6% 증가해가지고 0.3% 차이지만은 영업이익 금액으로 환산돼서 나오면은 그 32.8% 증가한 거로 됩니다. 요거를 그냥 이것도 불식 효과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업이익률이 0.2% 상승했어요. 다들 안 좋은데 그나마 이렇게 그 전반적인 개선을 이뤘네요. 그래서 그 매출 증가 및 국내 종속회사의 실적이 개선됐다. 이 매출 증가도 결과고, 그 다음에 뭐 실적 개선, 이것도 좀 너무 추상적인 그런 원인으로 보입니다. LS M&M 매출이 뭐 상당히 크네요. 10조 8천억 원대인데 9.9%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8.6%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은 45.1% 크게 그 파급 효과로 올라갔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1%그 상승했고요. 그래서 그 환율 및 제품 판매 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출액 및 이익 증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판매 가격 상승은 이제 원인으로서 적합한 얘기죠. 근데 환율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환율은 좀 빼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 그러면은 환율 변동은 제품 판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원재료 매입 가격에도 공이 적용되니까 어차피 이동평균법으로 따져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변수가 아닌 상수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스갯소리로 그 국민의힘 그 대표 경선하는데 안철수는 상수다. 언론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상수라는 얘기는 별로 신경 쓸 게 없는 분이요. 이런 얘기로 좀 폄하 발언 같은 그런 뉴스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 거 같이 이게 그 환율은 이 상수로 인식을 해가지고 이런 환율 변동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영업이익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NHN 그 네이버하고 관련된 회사죠. 매출액이 2조 1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1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8.4%가 하락을 했습니다. 영업비용이 3.6% 차이로 났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그 파급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이 금액상 영업이익으로는 58.4%가 이제 하락을 했고 영업이익률이 3.2% 하락을 했는데 회사가 설명한 것은 게임 사업의 안정적인 매출 기여와 결제와 광고, 기술 등 주요 사업의 매출 증가는 했다. 요거는 알겠어요. 인건비 및 마케팅비의 증가와 무용자산 손상 차손 등의 비용 반영으로 이익이 감소했다. 월급도 많이 올려주고 그 다음에 마케팅비도 엄청 많이 쓴 모양인데요. 그리고 다른 이 게임 회사도 보면은 무형자산을 크게 그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영업 손실이 나는 그런 또 넷마블인가 그게 기억이 나는데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카카오 매출이 7조네요. 그 15.8% 증가했고, 근데 영업이익은 2.4%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은 1.5%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원인은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견조한 매출 성장을 했다. 요거까진 좋았어요. 그런데 기타 비용의 증가 및 지분법, 이거는 이제 그 법인세 전 그 영업의 손익 부분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총 영업비용이 2% 정도 높은 게 왜 그러냐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카카오가 펜오션 그 해운 회사죠. 하림 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6조 4천억 원으로서 39.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7.8%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률은 약간 떨어진 0.1%가 하락을 했습니다.
해운 시장 개선 및 운영 선대 증가로 매출액 손익구조 전년 대비 증가했다. 뭐 해운 시장 개선 및 운영 선대 증가, 뭐 이런 식까지는 그냥 뭐 이해 못할 게 아니니까 이렇게 됩니다만은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도 좀 시그널이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들이 쭉 이제까지 오늘이 11번째 시리즈로 하는 겁니다만은 영업이익률이 계속 마이너스로 나오는 기업들이 태반입니다. 서원 동학금 제조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98.9%나 크게 하락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1억 7,300이면은 손익분기점에 간당간당 하는 정도죠. 영업이익률이 5.7% 하락을 했는데 하반기 원재료 시장의 수급 균형에 따른 가격 프리미엄 증가로 매출 원가가 상승했다.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비용 증가로 인한 매출 초의 수요가 떨어졌다. 그래서 장래들이 적게 팔렸다. 상대적으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쌍용 CNE 건설 시멘트 회사 같아요. 매출액 1조 9천억 원대로서 18.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1.2%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은 3.7% 하락을 했습니다. 시멘트 판매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유연탄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하락을 했다, 감소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요거는 뭐 나름대로 잘 설명을 해 준 것 같습니다. 3호 개발 오른쪽이 다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 건설 부분 원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 감소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얘기만 잘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가 상승에는 이 자재비 상승과 그다음에 외주비 상승이 핵심적으로 건설업은 많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죠. 신라 교역, 뭐 무역하는 회사 같지는 않은데 영업이익이 14.5%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은 1.5%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에 대한 얘기는 없고 영업의 부문 얘기만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휴스틸 파이프 만드는 회사 같아요. 매출이 67.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56.8%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17.8%. 철판 회사들은 좀 안 좋은데 이 휴스틸은 꽤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영업이익률도 획기적으로 올라갔고요. 북미 지역 에너지형 관광 시장이 개선됐다. 그리고 미국 수출용 관광의 반덤핑 연례 심사 확정 판결에 따라서 관세를 물었던 거를 환급을 받고 충당금 감소 등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됐다. 이게 관세 환급 이게 영업에 들어가는 건가? 뭐 일단 영업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영업의 부분 같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매출 원가에 반영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흥하 해운 규모로 봐서는 뭐 조그만 내륙 해운사 같은데 해외 해운사 같지는 않은데 매출액이 117.6% 증가했고요. 작년도 영업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됐는데 무려 1692% 전환 비율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9.1%로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그 변동 원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해상 물동량 증가다. 물동량 증가에 따른 선봉량 부작으로 스파트 운임이 급등했다. 그러니까 운임에는 총 영업 비용에 이게 들어가겠죠. 들어갔는데 아니면 자기네들도 판매 가격을 높게 받은 게 있다. 또 이런 얘기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 매출 규모로 봐가지고는 해외 해상 운송을 하는 기업 같지는 않은데 흥하해운이
내륙 해운 같은데 매출 규모로 봐서는 얘기한 것은 거창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적인 이슈를 또 원인으로 했다는 게 좀 또 독특하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